오늘 밤 2시 30분에 토트넘은 시즌 29라운드 풀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 원톱으로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부터 히샬리송의 원톱 기용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지만 일단 손흥민 원톱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샬리송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와 선취 득점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의 기자회견에서도 이 상황이 주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풀럼전에서 또 다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PFA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기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기록입니다. 남은 11경기가 이제 매일매일이 역사적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풀럼전은 토트넘의 리그 4위 진입을 위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리는 등 물오른 경기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승점 6점이 걸렸다는 에스턴 빌라와의 직전 경기에서는 1골 2도움으로 날아다니며 4대0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동안 왼쪽 측면에서 히샬리송을 돕는 도우미 역할로 팀을 위해 희생하다가 직접 원톱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빠진 팰리스전과 빌라전에서 본격적으로 공격 포인트 양산에 치중했습니다. 이번 시즌 14골 8도움을 터뜨린 손흥민은 개인 통산 3번째 10과 함께 2번째 20골 득점고지까지 노리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부터 히샬리송의 원톱 출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풋볼 런던 등 축구 매체들이 훈련장을 방문해서 히샬리송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상황에 히샬리송의 늪에 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판더벤과 히샬리송의 부상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판더벤은 풀럼전에 결장할 것이며 드라구신이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에 대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일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표현했고 단정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포스텍 감독은 판더벤과 히샬리송이 A매치 기간 중에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히샬리송은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선발된 상황입니다. 포스텍은 그 기간 동안 도리어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팀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토트넘 팀을 위해서 히샬리송은 회복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풀럼전에서 출전할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현재 축구 매체와 팬들은 히샬리송이 후반에 교체 멤버로 출전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히샬리송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원톱으로 경기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애써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손흥민 원톱이 확정적입니다. 포스텍 감독이나 토트넘 팬들은 중요한 경기에 무조건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손흥민이 원톱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오는 것이 히샬리송에게도 유익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원톱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토트넘에게도 치명적이지만 히샬리송도 심적인 충격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손흥민이 원톱으로 출전하고 확실한 경기력으로 승리가 확인된 다음에 히샬리송이 부담없이 출전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은 2골 차이로 승리가 확실해진 경우에 원톱으로 교체 출전하고 손흥민은 측면에서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히샬리송이 득점을 하게 되면서 골맛을 보게 된다면 금상첨화이고 완벽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히샬리송의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이후 히샬리송의 원톱 선발 출전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히샬리송이 풀럼전에서 다시 원톱으로 돌아온다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토트넘 훈련장의 모습을 확인한 풋볼 런던이 히샬리송이 훈련에 복귀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다른 팀에 비해 리그 1경기를 더 치루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최대 리그 11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이기 때문에 20골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아시안컵 차출로 한 달 넘게 팀을 떠난 상황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페이스입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2 시즌보다 더 빠른 득점 레이스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28라운드까지 11골을 기록했고 현재는 1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왕에 올랐던 2021-22 시즌에는 23골 7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라면 손흥민은 10골 10도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이제는 20골 10도움도 도전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 기록은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 이 기록을 작성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도 이를 기록한 선수는 11명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름이 오른 선수들의 몇몇은 역사에 길이 남을 월드클래스 선수들입니다. 2010년 이후에 20골 10도움을 기록한 6명은 반페르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아구에로, 알렉시스 산체스, 모하메드 살라, 해리케인입니다. 골이면 골, 패스면 패스까지 완벽에 가까운 월드클래스들만 가능한 대기록입니다. 20골 10득점까지 손흥민에게 필요한 공격 포인트는 6골 2도움입니다. 최근 베르너와 존슨의 골결정력이 살아나면서 두 개의 도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남은 11경기 동안 6골을 넣어야 하는데 손흥민의 몰아치기 능력을 보면 이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리그 4위로 이끌고 20골 10도움을 달성하면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은 선수로서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입니다. 손흥민은 득점왕이 되었을 때에도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큰 충격을 준 상입니다. 당시 잉글랜드 선수들로 채워넣으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PFA도 손흥민의 20득점 10도움과 리그 4위 진입의 기록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온갖 비난과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또 인종차별적인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풀럼전 이후 30일 루턴타운 홈경기에 4월 2일 웨스트햄 원정, 8일 노팅엄 원정, 13일 뉴캐슬 홈경기가 이어집니다. 비교적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모두 이기고 우승후보 빅3와의 대격돌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4월 20일 맨시티, 27일 아스널, 5월 4일 리버풀전까지 우승후보 3팀과 연속으로 맞대결합니다. 그리고 벌리와 셰필드전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리처 풋볼이 SNS에 올린 손흥민이 그려진 합성사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는 리그 우승 왕관을 받을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충격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이 합성사진의 의미는 2023 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경쟁의 키를 손흥민과 토트넘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짧게 지적한 것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을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밤 경기와 30일 루턴타운전에서의 공격 포인트 양산으로 3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5번째라는 엄청난 역사를 기록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밤을 새워야 합니다. 손흥민의 몰아치기 드라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